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 로버트 기요사키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자들의 교훈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교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훈 1번. 1번이 뭐냐면 우선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전파하고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쓸 때 이 저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걸 출판사 쪽에다가 초안을 넘겼겠죠. 근데 대부분의 출판사가 이걸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교훈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들은 돈에 혈안이 돼 있거든요. 늘 돈을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궁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교훈 첫 번째에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건 책으로 낼 수 없다. 그래서 많이 거절을 당했대요. 하지만 결국 어떤 출판사는 이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출판사가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이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인세를 계속 벌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우선은 이 교훈이 어떤 걸 뜻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선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가면서 제 생각을 덧붙여서 같이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한번 내용을 쭉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돈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실은 지금 직장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돈이 필요하고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돈을 위해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굉장히 저도 안타깝고 이 상황을 최대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책도 열심히 읽고 있는 거고 이 책에서 얘기한 부자들의 교훈대로 이 라이프를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20년, 30년간 쌓아왔던 이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바로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 책에 나온 지침대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었고 나는 돈을 벌고 싶었는데 이런 변수가 있었고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좀 어려웠어. 이렇게 핑계를 대곤 한단 말이죠. 그때 로버트 기요사키를 가르쳤던 이 부자 아버지는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관점을 한번 바꿔서 봐봐. 남을 탓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이 문제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만일 타인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 타인을 바꿔야겠지. 하지만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너 자신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질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늘 남들을 바꾸려고만 하지. 이 점을 명심하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게 훨씬 쉽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주위 상황을 먼저 탓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원했던 평가 수준은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이게 다 흐트러졌어. 남을 탓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일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 환경을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핑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관점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니야, 내가 이 부분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못 챙긴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이 원하는 점수를 주지 않았을 거야. 교수님이 내가 원하는 평점을 주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일을 완벽히 끝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난 내일 어떤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빨리 잤어야 했어. 어제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갔었어야만 했어. 라고 이제 주변 상황, 이 상황을 탓하지 말고, 아니야, 그래도 이 일을 오늘까지 해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이 일을 해냈어야 했어. 근데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집에 간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음에 그 교훈을 가지고, 아, 저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일을 완벽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남을 탓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한번 뭐가 문제인지 다시 되뇌어봐라, 스스로에게 자문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낀 바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네요.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진리와 지혜를 배웠다.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즉,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거를 이제 실천하게 됐다라는 거죠. 만약 상황을 바꿔야 한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라고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교훈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 통제를 벗어나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런 것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뭘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잘한다라고 느끼는 걸 다른 사람은 못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건 이제 짝사랑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많은 예시를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은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들을 얻은 다음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구입하거나 구축하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된다. 고소득 일자리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소득 일자리라고 하면은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소속돼서 연봉을 받는, 월급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남들과의 차이는 좀 고소득을 받는 직업군이라는 얘기죠.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한대요. 하나는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원하지 않는 얘기죠. 당신이 돈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내는 세금이 갈수록 더 커진다라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인들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전부 내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요. 너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떼가는 게 적절해 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 통보 받은 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내는 세금이 고소득 일자리가 될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며 급여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을 창출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웠고, 덕분에 세금 혜택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어떤 급여소득 외에, 월급을 받는 걸 급여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급여소득 외에 자산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인해서 본인은 세금을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법론적으로 어떤 것이 딱 있다라고 명확히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어쨌건 간에 국세청에 나의 모든 소득 상황이 다 공개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자산을 통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어쨌건 간에 국세청에서도 좀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매출액을 좀 낮출 수도 있었고, 매출액이 낮아진 만큼 세금을 내는 과표 구간이 낮아지니까 세금을 적게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로 가보면 교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갈 때
기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하고도 약간 연결이 돼요. 지금 세금 문제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책을 좀 읽게 되면 이 다음 컨텐츠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자 아빠는 왜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의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가라고 이제 본인도 많이 배웠겠죠. 많이 배우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래요. 두려움과 욕심, 이 두 가지의 감정 때문에 삶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의 어떤 면 때문에 삶이 결정이 되고 이 욕심의 어떤 면 때문에 삶이 결정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중산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 급여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 그러니까 거의 70%, 80%가 이런 식으로 급여소득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한 가격을 부르면 살 수 있다. 기업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 내가 알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 세무사, 법률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법무사를 본인이 쓰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본인보다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적 수준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 역시 높은 돈을 부르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이 사람 캐셔는 월에 200만 원을 주지만 너는 특별히 전문 업종이고 고부가 가치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는 350만 원을 줄게. 150만 원 더 얹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어떤 이유냐? 바로 인간의 두려움과 욕심, 이 두 개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 인간이 먼저 돈이 떨어진다라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을 계속한대요. 그러니까 이 월급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당장 내 소득이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계속 일자리에 나가서 월급을 받게끔 저희를 채찍질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월급을 받은 다음, 소득을 받은 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멋진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패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늘 반복된다. 루틴적으로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득을 받고 또 욕심에 의해서 돈을 쓰고, 소득을 받고 두려움 때문에 소득을 받고 어떤 걸 사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걸 또 사게 되고, 계속 돌고 인생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때 당시 9살이에요. 너무 어린 나이죠.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배우고자 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쨌건 간에 본인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떤 패턴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자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또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지. 명쾌하죠. 계속 쳇바퀴처럼 돈다라는 거예요. 출근하고 신용카드 청구서 내고, 출근하고 소득 받고 신용카드 청구서 내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일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좀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고 좀 찔리긴 하지만 이게 저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 8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대략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하루의 반을 여기에 투입하고 그다음에 집에 왔는데, 이 보상이란 걸 인간들은 심리적으로 원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뭔가 보상을 받아야 돼. 하지만 이 보상은 사실 급여로 들어오겠지만은 한 달 뒤에 제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저에게 보상을 줄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들이 뭘 하죠? 남성분들은 거의 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요.
술자리를 가서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 술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아니었구나 라고 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이 숙취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다 보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분들보다 술을 많이 먹지 않다 보니까 주로 쇼핑하는데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핑을 하고 맛있는 걸 사 먹고 맛집을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돈을 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지갑에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긁게 되는 건데, 신용카드를 긁다 보면 이게 청구서가 돼서 날라오고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그 대부분의 금액들이 카드값으로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카드값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금액이 없으면 내 카드값이 연체되는데 그럼 신용도가 떨어지는데, 이런 마음에 계속 또 출근하게 되고 또 계속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걸 세앙지 레이스라고 부른다. 세앙지라고 했는데 생쥐 레이스.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아마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마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 봐요. 세앙지 레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 부자 아버지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 로버트 기요사키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는 부자 아빠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부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엄청나게 더 큰 부자가 돼요. 이 마이크라는 애는. 근데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랑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마음이 맞아서 같이 이 부자 아버지에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버지는 이 두 명의 아이들에게 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일렀대요. 관심을 기울여 찾다 보면 기회가 보일 것이고, 그렇게 기회를 보게 되면 평생 다양한 기회를 또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소년들은 이 부자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본인이 고민을 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두 명의 나이대, 이 두 명의 어떤 수준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강구해낸 거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떤 치약을 다 쓰고 나서 치약 껍데기가 남잖아요. 그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고무 재질도 있지만, 예전에는 약간 쇠로 된 재질이었나 봐요. 납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각 집을 다 돌아다녀요, 이 어린 애들이. 그래서 치약을 빨리 써버리고 그 껍질을 저희한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껍질을 계속 모아요. 계속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거를 녹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동전을 만들어요, 이 친구들이. 대단하죠. 하지만 곧 좌절되죠. 이거는 어쨌거나 돈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 실천으로 옮겼다 라는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높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실패했지만 2차 사업을 뭘 하냐면, 이 어린애들이 우연히 그러니까 만화 가게를 지나다가 오래된 만화책을 버리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와가지고 그 만화책을 수거해 가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다 그냥 수거해가지고 폐지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 폐지를 수거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폐지 뭐 키로당 얼마 이렇게 받는 시대가 아니었었나 봐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렸을 때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만화책 저를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만화책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화방을 차려요, 마이크랑 같이. 그래서 입장료만 받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입장료만 받고 이 만화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창고에다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돈을 생산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사람에게 급여를 받는 형식의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생산해낼 수 있을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방 사업은 크게 성공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나이가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여기서 이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좀 접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소년들은 결국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는 이 첫 번째 교훈을 제대로 체험하고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현장에 없는 그런 동안에도 만화방에서는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만화방에 있지 않지만 내가 플랫폼만 차려놓고
나는 다른 데 가 있고 다른 데서 잠을 자고 있고 다른 데 가서 여행을 하고 있더라도 이 만화방에서는 계속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누굴 앉혀놨냐면 자기 여동생을 앉혀놨어요. 여동생이 되게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셈이 빠르고. 그래서 이 어린 여동생을 여기 앉혀가지고 입장료만 계속 받게 만들고 본인들은 다른 걸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직장인들이 이상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런 삶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우리가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출근을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퇴근을 해야만, 만근을 해야만, 지각을 하지 말아야만 저에게 월급이 들어오고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해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만을 위한 사업, 내 아이디어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득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만든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핵심 내용 이야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쭉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있었어. 맞아, 나 이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 라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에 와닿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저랑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이렇게 저는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아마 공감을 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돈에 대한 본질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그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이 공통적인 맥락 안에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상대가 문제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문제라고 먼저 자각을 하게 되면 바꾸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고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30대 직장인 2명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주제, 똑같은 주제지만 서로 생각하는 바와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게 확고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너 틀리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면 요 친구도 그래? 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이게 맞아. 너가 잘못 알고 있을걸?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년,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관념이라는 거,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고의 틀, 생각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충고를 하더라도, 교훈을 주더라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뭔데? 뭐 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하고 지적을 하지? 나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왔고 이게 편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어느 정도는. 하지만 교훈은 받아들여야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을 탓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바꾸는 게 훨씬 빠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받는 급여생활자, 용돈을 받는 어떤 뭐 그런 상황이라던가 이런 고소득 직장인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이 주어질수록 더 많은 빚을 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지레이스 기억나시죠? 계속 소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청구서를 갚기 위해서 또 일하러 나가고 또 청구서 빚을 갚고 계속 패턴의 반복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욕심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해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직장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이 행위라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니고 단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한 교훈 첫 번째,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많은 출판사들이 거부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과연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게 맞아?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교훈 첫 번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생각 방식, 그리고 행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늘 가르침을 받았던 이 부자 아버지가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은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찍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훈 두 번째부터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